그날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32살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형식적인 인간관계, 사랑 없는 연애. 전부 거짓말 같았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순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표를 던지고 손에 쥔 건 중고 카메라 한 대뿐이었다. 여기서 뭐라도 찍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낯선 시골 마을을 헤맸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오래된 벽돌집 정원 앞에서 멈춰 섰다. 담장 너머로 장미가 보였다. 붉은 장미, 흰 장미, 그리고 그녀.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장미가지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연인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그녀는 분명 예수는 넘어 보였다. 내 어머니 또래, 어쩌면 더 위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나이가 아니었다. 아름다움이었다. 순수한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 사진 찍으시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갈색이었다. 주름진 눈가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주름 때문에 더욱 그 눈빛은 어떤 20살보다 또렷했다. 아, 아니요, 그냥 꽃이 예뻐서. 거짓말이었다. 꽃이 아니라 그녀가 예뻤다. 괜찮아요. 꽃들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깊게 팬 입가에 주름, 세월이 새긴 미소선. 하지만 그 미소는 20대 여자의 어떤 화려한 미소보다 진짜였다. 대신 나는 부끄러움이 많지만요. 그녀가 음발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 손짓이 우아했다. 내 손이 저절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클릭.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봤다. 나는 황급히 카메라를 내렸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장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귓불이 살짝 붉어졌다는 걸. 그녀도 떨렸다는 걸.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알았다. 나는 이 여자에게 빠질 것이다. 아니, 이미 빠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생각났다. 어젯밤 내내 꿈에 그녀가 나왔다. 그 은빛 머리카락, 갈색 눈동자, 그리고 장미를 쓰다듬던 부드러운 손길. 미친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예순이야. 너는 32이고. 하지만 가슴은 듣지 않았다. 아침도 걸은 채 나는 다시 그 정원으로 향했다. 핑계는 사진이었다. 어제 빛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 다시 찍어야지. 거짓말. 빛은 완벽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빛이 아니라 그녀였다.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정원에 있었다. 오늘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비치는 그 옷자락이 너무 아름다웠다. 또 오셨네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의문이 있었다. 왜 또 왔을까? 하는. 네. 어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래요? 난 좋던데. 순간 멈칫했다. 보셨어요? 당연하죠. 내 정원인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어젯밤 내내 봤어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보였는데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게.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이 찡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오늘은 빛이 좋네요. 정말로.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은발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클릭, 클릭, 클릭.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여신 같았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상처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었다. 손등의 핏줄은 추함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였다. 은발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신성함 그 자체였다. 젊은 사람 눈엔 이런 늙은 손이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손을 들어 보이며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얇아진 피부, 튀어나온 핏줄. 그녀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진심입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손은 세월이 만든 문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만지고 어루만지고 사랑했을까요? 그 손이 지나온 시간이 그 어떤 20살의 매끈한 손보다 진짜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젊은이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심장까지 전해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녀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이상한 떨림을.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정원에 갔다. 아침마다. 때로는 오후에도.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안 오시나 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그날 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미안해요. 숙소에서 사진 정리하느라. 내 사진이요? 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물었다. 몇 장이나 찍으셨어요? 500장쯤.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500장? 네. 그런데도 부족해요. 아직 못 담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더 담으려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은하 씨. 모든 순간을요. 그제야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은하.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전 은하라고 해요. 이름이 좀 오래됐죠?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옛날 사람들은 별 이름 붙이는 걸 좋아했나 봐요. 은하수의 은하.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은하. 정말 완벽했다.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아름답지만 멀리 있는 존재. 하지만 나는 그 거리를 좁히고 싶었다. 저는 민재입니다. 김민재. 알아요.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젊은 사진작가가 왔다고. 잘생겼다고. 정말요? 그녀가 빙그레 웃었다. 거짓말이에요. 잘생겼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32살 남자인데 연애도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심장이 뛴 건 처음이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원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가져왔다.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노란 꽃잎이 떠 있었다. 국화차예요. 직접 말렸어요. 그녀가 잔에 차를 따랐다. 공기에 은은한 국화향이 번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제스민과 국화가 섞인 향기,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향. 모든 게 완벽했다. 민재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도시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뭐로부터요? 거짓으로부터요. 그녀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도시의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사람들은 웃지만 진심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를 찾고 싶었어요. 찾았나요?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잔을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찰나의 순간.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그리고 부드러웠다. 생각보다 훨씬. 그녀는 황급히 손을 뺐다.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60살 여자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다. 우리는 그 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 뜨거웠다. 우리 사이에 뭔가 흐르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뭔가.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만났다. 하지만 더 이상 사진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났다. 그리고 그날 비가 왔다. 여름 장마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나는 숙소에 있어야 했다. 창밖을 보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은하 씨는 괜찮을까? 혼자 무섭진 않을까? 나도 내가 웃겼다. 60살 여자한테 무슨 걱정이람.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우산을 챙기려다 말았다. 그냥 뛰었다. 그녀의 집으로.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달렸다. 온몸이 흠뻑 젖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상관없었다. 그냥 그녀를 보고 싶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장미들이 빗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방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재요. 문이 벌컥 열렸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흠뻑 젖은 내 모습을 보며 눈이 커졌다. 미쳤어요.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 손길이 세고 다급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그녀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내 머리를 닦아줬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왜 우산도 안 쓰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난 게 아니었다. 걱정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요. 내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은하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건을 쥐고 있던 그 떨리는 손을. 민재 씨. 안 돼요. 왜요? 난 늙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젊어요. 32이에요. 미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난 60이에요. 이미 다 살았어요. 남은 건 늙어가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은하 씨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떨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손이 닿았을 때, 차를 마실 때 매 순간 느꼈잖아요. 이게 나이 때문에 사라지나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저는 진심이에요.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 없어요. 20살 때도 20대 때도 30이 넘어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하 씨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민재 씨.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다.
빗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떨림, 그녀의 눈물. 모든 게 진짜였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뭐가요? 이 감정이.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리는 게. 나는 그녀의 음발을 쓰다듬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은하 씨 없이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삶, 내 삶, 우리의 꿈. 그리고 이 이상한 하지만 아름다운 감정에 대해서. 며칠이 지났다. 비는 그쳤지만 우리 사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있었다.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민재 씨, 도시로 돌아가야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이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젊은 사랑은 불꽃 같아요.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요. 하지만 내 나이엔 불꽃보단 여운이 좋아요. 그래서 은하 씨, 나는 그녀의 어깨를 돌렸다. 마주보게. 저는 불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운을 만들고 싶어요. 은하 씨와 함께 평생 이어질 여운을요. 그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나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지인들이 모두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이 뭐라든 제 마음은 은하 씨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입을 맞췄다. 조용하고 떨리는 입맞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사랑해요. 민재.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경어를 빼고. 나도 사랑해요, 은하.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잠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다. 일도 정리해야 했다. 집도. 일주일이면 돌아올게요. 정말, 정말이에요. 약속할게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도시로 돌아온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당연했다. 친구들도 말렸다. 정신 차려. 예순이라고? 미쳤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가 보고 싶었다. 은발, 갈색 눈동자, 그 미소, 그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웠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민재, 정원엔 아직 장미가 피고 있어요. 가을 장미는 여름 장미보다 더 깊은 색이에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날로 짐을 쌌다.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올랐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 마을로, 그녀에게로. 해질 무렵 정원에 도착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 있었다. 장미 옆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은하가 돌아봤다.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카메라도 내려놓고, 가방도 내려놓고, 그냥 그녀만 안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 이제 사진 안 찍을 거야. 왜? 이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담을 거야. 은하를. 평생.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노을 아래서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다. 사랑해, 은하. 사랑해, 민재. 그 여름, 그 가을. 나는 진짜 사랑을 배웠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주름을 보지 않는다. 사랑은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랑은 그저 두 마음이 서로를 향할 때 시작된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저 함께 있었다. 그녀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 별들 보여? 은하가 속삭였다. 응. 내가 태어났을 때도 저 별들이 저기 있었어. 6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은하를 떠올릴 거야. 평생.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은발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그 감촉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민재. 응? 무섭지 않아? 나랑 있는 게. 왜? 난 늙어가잖아. 매일매일. 당신은 아직 젊은데 나는 이미 백발이고 주름이 깊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나는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그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 얼굴이 좋아. 이 주름이 좋아. 이 은발이 좋아. 왜냐면 이게 은하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바보. 응, 바보야. 은하한테 미친 바보.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또 울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었다. 더 간절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를 사랑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다. 아니,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매 순간이 소중했다. 민재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해도 돼? 이미 하고 있잖아. 아니, 진짜로. 나이 따위 있고 세상 시선 따위 다 있고. 그냥 여자로서 남자인 너를 사랑해도 돼?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해. 평생 해.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까워졌다.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하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주름진 눈가. 처진 턱선. 하지만 아름다웠다. 자는 모습이 평화로워서. 행복해 보여서. 왜 그렇게 봐? 은하가 눈을 뜨며 수줍게 웃었다. 예뻐서. 거짓말쟁이. 화장도 안 했는데. 화장 없는 게 더 예뻐. 그녀가 내 뺨을 꼬집었다. 입만 살았네. 하지만 그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은하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밥. 소박했지만 이 세상 어떤 레스토랑보다 맛있었다. 맛있어. 너무. 매일 이렇게 먹고 싶어. 그럼 매일 해줄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응? 나랑 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나랑 살아줘.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상관없어. 그냥 같이 살고 싶어. 민재야. 그게 알아. 세상이 뭐라 할지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 절대. 내가 늙어서 아프면 간호할게. 내가 죽으면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게.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사랑할게.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바보. 진짜 바보. 알아. 그러니까 대답해줘.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자. 같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야, 놀래라. 좋아서 그래. 우리는 웃으며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 정원에서 결혼식 올리자. 내가 말했다. 결혼식? 응. 작게. 우리 둘만.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세상이 뭐라 할 텐데.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지킬게. 은하를.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사랑해, 민재야. 나도 사랑해, 은하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다.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나이 따위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한 달 후 우리는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10명도 안 됐다. 마을 이장님, 몇몇 이웃들, 그리고 내 친구 단 1명.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다. 은하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다. 은발에 작은 꽃을 꽂고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 예쁘다.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이 60에 예쁘긴. 내 눈엔 20살보다 예뻐. 줄에는 마을 이장님이 서주셨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진심을 보며 저도 사랑을 다시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맹세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 장미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녀는 떨었고 나도 떨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사랑이었다. 민재야. 응?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